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신인의 이민 이야기에서는 미국 이민 생활 첫 3년간의 기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민 3년의 시간 동안 동부 메릴랜드에서 서부 캘리포니아로의 대륙 횡단을 통한 이동이 있었고 자그마치 5번의 직업이 바뀔 정도로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과 그 눈물나는 사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신이 엄마가 일하던 델라웨어주에 있던 닭 공장의 외부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신이 엄마는 닭 공장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습니다. 이 사진은 대륙횡단할 때 사진인데요. 하루에 거의 10시간 이상씩 6일간을 미국 대륙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여유있게 구경도 좀 하면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구글맵도 없이 지도책 한 권 들고 이곳까지 이동했으니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에 도착해 이 아파트에 이사를 오는데 2베드룸이었고 월 950불의 렌트비를 지불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곳도 2,000불 정도는 줘야 할 겁니다. 몇 개의 직업을 전전하다가 2005년 마침내 우리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2005년 7월 이민 3년 즈음에 내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근무기간을 30개월로 한 것은 30개월의 시간이면 군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숙지하게 되고 또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간임을 고려해 복무기간을 정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해본다. 어느덧 나의 이민 생활이 34개월의 시간을 지나고 있으니 한국의 군대로 치면 모든 임무를 배우고 군대를 전역하고도 남는 시간이 되어버렸다. 이민 초기의 1년이 한국에서의 5년의 시간과 맞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미국 동부의 메릴랜드에서 이곳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면서 내가 가졌던 직업들만 해도 미용 서플라이 가게 점원부터 시작하여 사진관, 일식당, 도너츠 가게, 홈쇼핑 코리아, 운동화 가게를 거쳐 지금은 작은 선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 미국에서의 3년의 시간들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그동안 겪어온 시간들이 대변해주고 있는 듯하다. 한국에서 미국 이민을 생각할 때는 어린 시절 어른만 되면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 같은 막연한 생각들, 그런 마음과 같았다고 하면 적당한 비유가 될까? 어린 시절부터 미국이란 나라는 나에게 풍요와 자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영화나 매스컴에서도 미국에 관해 대부분 긍정적인 부분들만 방송함으로써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세뇌된 부분들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그런 상황 속에서 꽤 허술하게 미국으로의 이민을 단행하게 되었고 미국에서의 3년간의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그중 한국에서 온 일부 이민자들의 삶과 현재 나의 상황에 관해 몇 가지를 간추려 적어볼까 한다. 먼저 20년 이상 된 이민자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1990년대 이전에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 중 내가 관계를 맺고 알게 된 대부분의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의 중산층의 생활 수준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연세가 꽤 있으신 분들마저 일에서 완전 은퇴를 하신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없으며 본인이 원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개인 사업 속에서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듯 느껴졌다. 아마 한국과는 달리 사회 구조가 비교적 집을 구입하기 쉽고 차 같은 고가의 제품들을 구입하기는 쉽지만 그 비용들을 평생 갚아 나가야 하는 시스템 때문이 아닐까. 혹은 은퇴를 하더라도 딱히 같이 시간을 보낼 친구들이 없어서는 아닐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 드신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대체적으로 미국 생활에 만족하신다는 말씀들을 하신다. 사실 예전에 미국으로 이민 오신 선배들은 이곳에서 버드와이저 맥주를 마시고 말보로 담배를 피우며 코카콜라와 함께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에 온 것에 대한 희열을 느꼈다고 늘 말씀하실 만큼
그분들이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위에 열거한 것들이 한국의 부유층의 전유물쯤으로 여겨졌으니 그러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분들이 살아온 미국에서의 이민생활 무용담을 듣노라면 많은 부분들이 정말 미국 생활에 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고통과 고난의 얘기들로 도배되어진다. 하지만 그러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참고 이겨내었기에 지금의 삶이 있다는 강한 자부심 같은 것들도 느낄 수가 있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오래된 이민 1세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들이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들보다 더 많고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햄버거보다 더 즐기며 한국의 소식을 항상 궁금해하는 것을 보며 그 속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에 반해 1990년대 이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분들을 보면 꽤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의 이민을 후회하고 계신 듯 느껴졌다. 아마 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도 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발전했고 여러모로 편해진 나라로 변했던 시기에 고국을 떠나와서 그렇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다. 소위 말하는 아메리카 드림도 이제 많이 퇴색되어 미국도 돈이 돈을 버는 곳으로 변해버렸고 부가 세속되어 금수저 밑에 금수저 자식이 나오는 땅이 되어버렸으니 우리 같은 무일푼의 이민자들에게는 돈을 버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언어마저 통하지 않아 답답한 일을 겪을 때는 미국이 기회와 풍요의 땅이 아니라 불편함과 차별의 지옥으로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다. 큰 목돈이 없다면 결국 이곳에서도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미국 직장에 들어간들 청소나 막일 같은 허드렛 일로만 취직이 되고 한국인이 경영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같은 동포에게서 상처받고 나오는 일이 다반사이다. 어렵게 취직을 하더라도 특별한 기술이 없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1시간에 7불의 시급을 받게 되는데 회사 측에서는 오버타임을 주지 않기 위해 보통 일주일에 40시간 이하로 일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수입은 일주일에 280불 정도가 되고 한 달 동안 일을 하더라도 1000불 조금 넘는 돈을 모을 수 있는데 이곳 아파트 렌트비가 1000불에서 1500불 정도이니 한 달 벌어 한 달 아파트 렌트비를 내고 부부 중 다른 한 사람이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부부가 그렇게 정신없이 생계를 위해 뛰어야 되다 보니 애들은 거의 방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초기 이민자들의 공통된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같이 운 좋게 3년 만에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곳저곳에서 5년, 10년의 힘든 세월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 같았다. 하여튼 그렇게 어렵게 종잣돈을 마련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하더라도 그것이 곧 불행 끝 행복 시작은 아닌 듯하다. 예전과 달리 이제 미국도 아주 시골이 아니면 한국 못지않게 경쟁이 심해져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니 비즈니스 사정이 한국보다 그리 크게 나아 보이지는 않은 듯하다. 그럼 요즘 한국에서 이민을 결정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인 이곳의 교육 환경에 관해 생각해보자. 다른 집의 아이들은 내가 잘 알지 못하니 우선 가까이 있는 우리 딸 신이와 조카들을 통해 미국 학교 생활을 얘기해 볼까 한다. 일단 영어 한마디 못하던 보통의 아이들이 미국에 와서 영어에 입이 열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1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입이 열리는 정도이니 영어를 능숙하게 말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이곳의 신문기사를 보니 7살에 이민 온 아이들이 원어민 아이들과 같은 영어 수준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국과 중국 아이들이 비교적 빠른 편임에도 불구하고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연구가 있으니 자녀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 이곳에 오는 부모들은 최소한 4년 정도의 시간은 각오하고 와야 하지 않나 싶다. 그리고 미국의 대학은 논술 시험이 꽤 당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집같이 부모들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집의 아이들은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 아이들이 논술 시험에서 꽤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니 영어를 못하는 부모를 둔 죄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신이와 조카들을 통해서 보는 미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들은 한국의 학교들과 단순 비교를 하자면 스트레스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듯하다.
우리가 보통 학창시절 학교에 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끊임없는 시험과 그에 따른 선생님의 사랑의 회초리질, 그리고 불량 학생들로부터 받는 시달림, 그 외 수면 부족과 자유시간의 부족 등등일 텐데, 그런 면에선 일단 미국의 학교들은 며칠 후에 테스트가 있을 예정이니 아이들 저녁 8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게 하고 충분한 휴식을 주라는 알림을 부모들에게 보낸다.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알림을 받았을 때는 웃음마저 나왔었다. 우리의 학창 시절에는 타이밍이라는 잠 오지 않는 약마저 먹어가며 밤샘 공부를 했었는데, 그리고 미국에서는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아이를 질책한다거나 회초리질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하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교와 학업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일찍 일어나 등교해야 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한편으로 한국에서 교사를 했던 나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의 초, 중등, 고등교육이 한국보다 자유스러울 뿐이지 학습의 질은 한국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학에 가면 그 상황이 역전이 되어 버린다고는 하지만. 또 하나의 큰 차이는 미국은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권장하는 반면, 한국은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튀는 것을 싫어하고 평균적인 아이들로 교육시키고 교육의 모든 결과는 대학 입학이라는 것으로 평가해 버리는 것 같다. 하지만 좁은 국토와 풍족하지 못한 천연 자원의 작은 나라이다 보니 그러한 교육 방식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이민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나? 앞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 큰 자본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안정된 생활을 얻기 위해 부모들은 그 시간 동안 정신없이 일에 매달려야 하고, 부모들이 일에 매여 있는 동안 과연 자식들이 5년, 10년의 시간들을 얼마나 스스로 잘 견뎌주느냐 하는 것은 하늘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서 듣게 되는 성공한 이민자들의 자녀 이야기들은 자랑하고 싶을 만큼의 상황이니 방송에 나왔을 테고, 현실에서는 마약과 탈선, 그리고 부모들과의 대화 자체가 단절되어 버리는 한국 이민자의 자녀들도 적지 않은 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기본 의무이기는 하지만 행복한 부모가 되지 못하면 행복한 아이들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부모들의 인생도 소중하기에 무작정 자녀를 위해 이민을 결정하는 것은 손익을 잘 따져본 후 해야 할 투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결혼은 해도 후회, 하지 않아도 후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민 역시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본다. 결혼생활 역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니 많은 생각과 준비를 하게 되지만 막상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참으로 상상치 못한 일들로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이 이민 역시 삶의 뿌리 자체를 뽑아 낯선 땅에 옮겨 심는 일이다 보니 수없이 고민하고 결정을 하더라도 상상하지 못하던 상황들이 이민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결혼 생활 중에도 때로는 많은 상처 끝에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친지와 친구들 앞에서 한 결혼이라 이혼 후 받게 될 시선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혼 엄두를 낼 수가 없듯이 이민 역시 수많은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이민을 알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국을 떠나왔기에 다시 돌아가자니 삶의 터전도 망가졌을 뿐 아니라 친구와 친지의 시선을 생각하면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을 하여 다행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재혼에서 또 상처를 받아 다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민 생활에서 받은 상처와 허무, 그리고 자라온 것의 그리움 때문에 역이민을 한 사람들 중에 새로운 마음과 시각으로 한국 생활을 잘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다시 역역 이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니 참으로 모든 것들이 조심스럽기만 하다. 미국에서 3년간의 이민 생활 동안 하루하루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며 열심히 달려온 것 같다. 하지만 3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과연 나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다.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도 나를 위한 특별한 지상낙원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아름다운 사진 속 풍경의 천국 같은 스위스의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도 실상을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터이고, 막상 내가 그곳에 가서 살게 된다면 몇 달 만에 그 무료함에 손을 들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항상 인간들은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한 과도한 동경과 자기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소홀히 생각하는 존재이듯 순간순간 이러한 과오를 저지르며 살아간다. 그리고 나의 아이들 역시 미국에만 오면 달라지리란 희망을 가져보지만, 한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이라면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곳에 와서 적응에 실패해 낙오되는 아이들 역시 적지 않은 수임을 우리 부모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나는 결정을 내리고 싶다. 과연 나의 삶이, 가족의 삶이 미국 이민을 통해 더 행복해졌는지.